최근에 그 투자하시는 기법은 그 울트라 기법으로 쭉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울트라 기법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동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형 그 전략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콘트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규칙 기반 그 투자이고요. 근데 그 규칙이 계량화가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도 제가 그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그 뭐 돈이 굉장히 많다고 가정을 하고 나는 이제 전세율이 80% 넘는 이상 되는데 근데 그 중에서 뭐 최근 1년 동안에 50% 오른 집만 사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콘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2, 3년에 한 번씩 그런 집들을 이제 다시 팔고 새로운 그런 비슷한 집으로 갈아치우겠다. 이런 게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에만 국한된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 그 정의를 저도 좀 제가 요약을 좀 해봤는데 책에 나와 있는 정의는 퀀트 투자는 구체적인 매수와 매도, 보유 규칙을 따르는 규칙 기반 투자다. 퀀트 투자의 규칙은 기업의 재무 데이터, 자산의 가격 등 계량화가 가능한 수치만 사용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좀 보면서 전 좀 들었던 궁금증이요. 그러면 그 수치로 좀 등록되지는 않는 그 무형자산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판단할 때 전혀 쓰이지가 않나요?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다 빼고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런 건 다 그냥 배제하고 투자하는 기법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다른 가치 투자자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 김대한테라는 분이랑 이제 채널 나와가지고 좀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죠. 그분은 경영진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경영진이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저도 당연히 이제 알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경영진의 업적은 사실 수치에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영진이 유능하면은 회사가 수익성이 높고 돈을 많이 벌고 이익이 성장하고 이런 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비계량적인 요소도 계량적인 요소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재밌었던 부분이 보통 이렇게 잘 모르시면 펀드에 가입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절대 하면 안 되죠. 근데 아예 그냥 주식에 연동되는 걸 사라. 그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펀드는 안 돼요. 펀드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펀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펀드는 왜 안 돼요, 진짜? 펀드라는 거는 일단 그 펀드의 집합 그러니까 이제 펀드가 지금 수만 개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평균 수익이 사실은 주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수수료를 받죠. 그래서 그분들의 총 수익, 나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주가지수 마이너스 수수료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요즘 ETF 좋은 것들 많으니까요. 근데 물론 그냥 ETF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좋은 퀀트 전략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 책이 나옵니다. 마케팅까지 하시네요. 그게 어떤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면. 이제 할 수 있다 퀀트 투자. 그러니까 4년 전에 제가 책을 썼을 때 전략들을 방어형 전략이랑 공격형 전략으로 나눴어요. 방어형 전략은 많이 버는 것보다는 손실을 제한하는 전략들이고, 그리고 이제 공격형 전략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MDD를 좀 무시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요 하면 된다 퀀트 투자는 그 공격형 전략들입니다. 그게 나오고 이제 그 방어형 전략들은 제가 따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 책을 쓰는데 그거는 그 이제 복리 수익은 보통 한 그 10에서 15% 언저리를 유지를 하되 최대 손실을 이제 20% 15%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전략들입니다. 주로 이제 자산 배분 그리고 마켓 타이밍 이런 게 들어갑니다. 출판사는 같은가요? 출판사는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15년 정도 퀀트를 이렇게 지켜봤다.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봤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그 투자도 길이 다 다르잖아요. 같이 투자의 길을 걷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퀀트 길을 걸은 느낌은 어떠세요? 15년간 걸은. 일단 뭐 돈을 벌었으니까 좋았죠. 저도 사실 그 처음에는 가치 투자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피터 린치 책이 처음 책이었고 그 다음에 벤저민 그레엄,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의 연차 보고서는 제가 지금도 다 읽어보고 있고요. 한 50 몇 개 되는 거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제 길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판단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퀀트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게 지금 제일 즐겁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살짝 어떤 느낌이냐면 좀 데이터 분석 오타쿠의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 적합한 그런 기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겠다. 저도 보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던데 저도 그 비슷한 성향이 갖고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해서 정리하고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그래서 백데이터 돌려보고 이런 거 재밌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즐겁게 아마 투자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반대적인 인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적성 검사를 해봤는데 수리력과 이런 게 정말 떨어지더라고요. 심각하게 정말요? 네. 바보처럼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언어는 상당히 괜찮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이런 도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저로서 이런 걸 분석하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경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막 만들어 보는 게 너무 신기하고 저는 좀 엄두조차 내지 못할 어떤 단계까지 간 투자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제가 따라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렵겠지만 저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겠지만 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분이 또 이런 거 나눠주신다는 게 또 너무 좋아요. 이 그쵸. 시대가 너무 좋아요. 네. 사실 뭐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이 그 어딘가는 다 나옵니다. 사실 뭐 논문 네.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근데 저 이거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한글로 한 분들이 많지는 않죠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의 백데이터를 직접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도 그쵸. 많지 네네.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게 거의 다 이제 미국 논문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국에서 먹히냐 이제 그거를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 거의 다 먹히더라고요. 네. 한두 개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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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좀 기법들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보긴 했는데 좀 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좀 대표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제 그 제가 나중에 이제 울트라 전략이라는 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그 울트라 전략은 그 세 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기둥이 value, 그러니까 저평가 기업이고, 두 번째가 이제 quality, 우량주 기업이고, 세 번째가 이제 momentum, 그러니까 최근 이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오르는 기업.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이제 저평가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사실 부동산 쪽으로 보면 그게 이제 그 전세 비율이나 아니면 월세 수익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식에도 비슷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주식의 퍼가 월세 수익률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거 있고 이제 PBR 뭐 기업이 갖고 있는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이제 비싼가 싼가 이제 그런 거를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지표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이 저평가된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뭐 퍼 PBR가 낮은 기업이 그러니까 저평가되었다라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그 기법들이 있죠. 이 기업이 저평가되었나 아니나 판단하는 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어렵다. 그거보다는 그냥 지표 한 두세 개, 네 개 정도를 가지고 이 기업이 저평가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를 하라. 근데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만 골라 샀으면은 나중에 수익이 높게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높게 나온다. 주가 지수보다 높다라는 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정론이거든요. 그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물론 이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이 저평가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표들이 좋은 기업들은 수익이 높더라. 그렇게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멘텀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잘 먹힌 전략이 모멘텀 전략이에요. 근데 거기서의 모멘텀은 가격이 최근에 올랐나 안 올랐나 이제 그거거든요. 보니까 한국 아파트도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오른 놈이 이제 당분간은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 세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유난히 특히 한국 중소형주만 그게 잘 안 먹혀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올랐던 놈이 계속 오르는 그 기세가. 근데 그 대신에 한국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최근에 많이 오르는 놈들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논리적으로 뭐 합당하죠. 아무래도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위해 존재를 하는데 그게 늘었다 하면은 그런 기업을 사면은 그 주식도 이제 같이 따라 오르는 거죠. 심지어 그 내용이 다 발표한 후에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게 결론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량주라는 거는 그 정의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은 그 조금 전에 부동산을 비교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 가치가 무엇이냐, 이제 모멘텀이 무엇이냐는 이제 정의하기가 굉장히 쉬웠는데 그 이제 뭐가 우량한 부동산인가 그거는 사실 사람마다 정의가 다르겠죠. 역세권이냐, 뭐 학교가 있어야 되느냐, 뭐 그런 거 이제 몇 개 팩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도 이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우량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물론 그거 관련해서 논문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도 제가 정의하기에는 일단 수익성이 높은 기업. 왜냐하면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기업이 100억 수익을 내는 거 그건 좋다. 근데 100억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200억을 투입했느냐, 1000억을 투입했느냐, 조를 투입했느냐 그건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안전성.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제 부채나 이제 차입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그 차입금이 줄고 있느냐, 그 영업 이익 대비 줄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자체의 변동성. 보통 이제 계잡주들은 이제 주식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근데 우량주들은 보통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아, 변동성이 좀 작은 주식이 이제 좀 좋은 주식이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배당을 주나 안 주나 뭐 이런 것도 그 우량주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다 지표화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우량주 지표들을 제가 몇 개 만들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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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그 다리, 네. 세 가지의 기둥을 잘 이렇게 믹스한 것이 네. 그 울트라 전략이고 거기 그러면 팩터가 12개가 들어가는데 예. 꼭 그거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네. 그 팩터들을 딴 걸로 대체할 수도 있고 12개가 너무 많다고 하면은 그냥 뭐 2개에서 6개로 할 수도 있고 네. 심지어 한 개만 해도 괜찮게 나올 겁니다. 네. 제가 이제 모든 컨비네이션을 다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네. 네, 해보면은 뭐 저는 대충 알죠. 이제 그 팩터를 줄이거나 딴 거를 넣거나 이제 해도 그 수익, 그러니까 특히 백테스트 수익은 차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걸요. 네. 그냥 그 세 개의 기둥이 붙어 있으니까요. 네. 지금 그냥 질문인데요. 네. 강한구님 최근에 그 투자하시는 기법은 네. 그 울트라 기법으로 쭉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울트라 기법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동적 자산 배분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형 그 전략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 책에 수록되지 않은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한 내용. 그렇죠. 이제 할 수 있다 콘트 투자에는 잠깐 나오는데 네네네. 이제 그 내용이 제가 봐도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한 거를 새로 낸 거죠. 네. 영상에는 소개되는 것 같던데. 아, 예, 나오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를 제가 매월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동적 자산 배분 3개를 이제 겸하고 있는데 지금 그 9월 말에 미국 주식 같은 게 많이 빠지면서 그 전에는 그 미국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이제 그거 다 싹 팔아버리고 3분의 1로 지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현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다.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쭉 운영하시는 그런 네. 자산들에 대한 연 복리 수익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2006년부터 한 복리 15% 정도 벌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도 핑계가 있는데 예. 그때는 제가 지금 아는 거 몰랐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때 그럴 내가 수 이거 있죠. 알았더라면은 이제 네, 네,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올해는 제가 2, 3주 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플러스 23%였는데 9월에 좀 빠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아마 한 16, 17% 정도 아닐까 이제 그 정도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연간 아니요, 계속 그거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예. 연간 수익률이 한 15% 이상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다. 예. 네.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는 분들은 15%? 더 올라야 되지 장난해 않아? 한 2배, 3배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10몇 년 동안 그렇게 해오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복리 15%라는 게 이게 5년에 원금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이제 10년에 4배가 되고 15년에 8배가 되고 20년에 16배가 되고 이런 식으로 불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네. 그러면 이제 그 2006년도 이후에 좀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언제? 2008년에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크게 마이너스를 봤는데 그때 그 리만 금융 위기였죠. 그쵸, 그쵸. 근데 지금의 그런 위기가 오면 저는 그렇게 큰 마이너스를 안 볼 겁니다. 그때 어쨌든 제가 25%를 잃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제가 돈이 별로 없었어 가지고요. 그때 제 자산이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저한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네네. 그 후에는 계속 연별로는 계속 벌다가 2018년에 한 마이너스 3%인가 4, 5%그 정도 나온 것 같고 네네. 예, 그게 다죠? 예, 그렇죠. 2020년에는 제가 포트폴리오 전체 손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9% 손해를 보고 제 포트폴리오 전부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네. 팔아버린 직후에 이제 연구에 들어갔죠.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대폭락장이 왔을 때 이제 그 후에 가장 빨리 올라가는 이제 주식들이 뭔가 이제 그런 거를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대폭락 후 싹쓸이라는 식으로 전략을 만들어가지고 야. 연구를 해가지고 2달 후에 다시 진입을 했죠. 네. 이야. 네. 그게 4월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6월? 제가 3월에 손절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네. 5월에 다시 들어갔을 겁니다. 와. 커스피가 1,700, 1,800 그 원저리 수준에 들어갔죠. 네.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오면서 계속 투자를 하셨고 10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수익을 계속 거두시니까 아 이거 맞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셔갖고 쭉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팔자마자 연구부터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대폭락장이 한국에 다행히도 몇 번 있었거든요. 이제 IMF도 있었고 네. 뭐 2000년대 중반에도 한번 있었고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직후에 이제 뭐가 가장 많이 오르는가 그런 거를 분석을 한 거죠. 네. 그 결론은 이제 그때 대형 가치주라는 그 이제 결론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아마 대형 가치주 중에서도 좀 그 이제 경기를 많이 타는 이제 그런 애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미 파이어족이신데 네. 연봉리로 따지면 10년 후, 30년 후에는 굉장한 부자가 되어 있으시겠네요?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좀 궁금했던 일반인들이 궁금했을 텐데 5G이 되면은 이제 당장 이제 생활비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투자 금액은 따로 있고 생활비가 나오는 데는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두 군데에서 그 레귤러하게 하고 있고요. 그 러닝 스폰즈 터드 캠퍼스, 이런 데가 있고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러닝 스폰즈 터틀 캠퍼스,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어제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 파이어 3개월 이제 인생이 뭐가 변했나 찍었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그 3개월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그 강의에서 오는 돈이 한 20% 25%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소위 고정 수익 비슷한 거고 나머지 75%는 투자 수익이었는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더 늘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걸로 해도 뭐 이제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걸로 살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즐거운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처음 봤어요. 11월에서 4월까지의 수익률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그걸 제외한 달에는 그렇게 투자를 해도 크게 좀 좋지 않았다. 11사 천국 50지옥. 네, 그렇죠. 50지옥. 네. 11월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좋아요. 네. 이 얘기도 좀 더 자세히 해보고. 11월에 사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오케이. 여러분 그렇죠. 지금 10월 말에 들어가는 준비합시다, 거죠. 여러분. 지금 망해 있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11월에 사, 11월에 사. 네. 다시야 손잡이. 아니 그게 좀 우연일 수도 있지만 올해도 5월, 10월이 별로였잖아요, 사실. 근데 진짜 되게 희한하게 저도 이거를 15년 동안 했는데 늘 똑같더라고요, 패턴이. 특히 3, 4월에 이제 왕창 벌고 그치 올해도 성공했다 하는데 보통 그거에 이제 그 수익의 일부분을 5월, 10월에 다시 시장에 갖다 바치고 11월, 4월에 또 따오고 이거를 반복을 했거든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습니다. 아니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밖에 없어.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11월, 4월이든 5월, 10월 이걸 생각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신랑이 터지고 나가지고 인정을 했죠. 시장에서는 내가 꼭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인 게 있다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5월, 10월에는 투자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적게 했고요. 지금도 제 투자 비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300년 동안 그거를 전 세계에서 분석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11월, 4월에 수익이 나고 5월, 10월은 꽝이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놀라웠어요. 이걸 또 컨트에 녹이시더라고요. 네. 이 이야기를 2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좀 그런 얘기도 해보고 구체적인 신난다. 전략들, 방법들. 강원고 작가님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리밸런싱을 하시는지 중요하죠. 이런 주기를 뭐 1년에 2번 하실 때도 있고 한 번 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저처럼 숫자랑 친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가서 무슨 백테스트를 하고 그렇죠. PR, PBR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리밸런싱 질문하겠다는 건 그것도 녹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요. 그때 어떤 종목 어떻게 뽑으시는 거 어디 공유하시는지 저희가 오늘 좀 흥분한 것 같아요. 마이크가 그래요, 맞아요. 겹쳐. 굉장히 겹쳐요. 네네. 죄송합니다. 다들 궁금해서 그래. 2부에서 궁금한 거 계속 여쭤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